네, 코하 코인 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연말을 맞아 여러 금융권과 전문 리서치 기관에서 다가올 새해 2026년의 암호화폐 시장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이 장기적으로 2026년의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 코마와와 함께 매일 암호화폐 시장의 이슈를 살펴보면서 2026년을 맞이한다면 좀 희망찬 미래를 나의 것으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슈와 차트 분석으로 웰컴이 여러분들의 인사이트 확장에 도움을 드릴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이분들을 월요일에 만나니 또 새롭고 좋은데 한경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룸미트의 이수연 기자 그리고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이슈를 좀 살펴보기 전에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알아봅니다. 네, 먼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은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 함께 따라서 상승하면서 장단기적으로 둘 다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차트를 해석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현재 58.72%입니다. 금요일 방송 시 58.64%였는데 거의 비슷하죠.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여전히 좀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5.97%로 금요일 저녁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6%를 넘을락말락하기 때문에 시장 자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아직까지는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보겠습니다. 48.07%입니다. 다행입니다. 금요일 방송 시 23.82%였는데 48%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3.19%입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단기적 관점으로는 횡보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뉴스메타 차트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사이트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 내용은 그리고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럼 주요 코인의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주말 사이 9만 달러 아래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등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비트코인입니다. 되게 밀당해요, 비트코인은. 네,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하락이 좀 이어지면서 투자자분들이 좀 불안한 상황인데 비트코인 현재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진짜 지난주 한때 9만 4천 달러까지 올랐다가 갑자기 주말 새에 막 9만 달러가 좀 붕괴가 됐었잖아요. 네. 현재도 9만 달러 초반에서 좀 등락을 반복하면서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동안 9만 달러 붕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온체인 신호는 바로 고래 입금 급증입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대규모 보유자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활발하게 입금하고 있어서 단기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뚜렷한데요. 14일 지수 이동 평균 기준 전체 거래소 고래 비율이 0.512까지 올라섰는데 이는 네. 2024년 9월 이후로 두 번째로 좀 높은 수준입니다. 아하. 그래서 일반적으로 0.5를 넘으면 시장이 매도 압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경계 구간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네. 특히 이 바이낸스 고래 비율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네. 0.427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2025년 4월 이후 최고치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장 큰 거래소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 아무래도 시장 영향력에 훨씬 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겠죠. 네, 보통 이 고래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옮긴다는 것은 실제로 매도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거래소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고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건 네. 대형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구간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많이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는 최근 비트코인이 하락했던 흐름과 또 정확히 맞물리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이번 그렇습니다. 주는 사실 이 비트코인뿐 아니라 자산 시장 전체가 좀 주목을 하는 진짜 그렇죠.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바로 12월 FOMC가 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근데 매우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비트코인은 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FOMC 굉장히 중요하죠. 네. 아무래도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된 영향도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 금요일 발표된 9월 PC가 일단 시장 예상과 굉장히 동일하게 나왔어요. 맞아요. 2.8% 네. 상승하면서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0.25%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CME 패드워치에서도 오늘 오전 기준으로 86% 이상이 25bp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 하네? 그쵸. 비트코인 상승할까? 뭐 가자! 이렇게 가자! 외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가격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좀 선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PC 발표 후에 저는 그때 당일에 저녁에 일을 해가지고 확인했었는데 네. 암호화폐 가격 당연히 오를 줄 알았거든요. 전혀 네, 반응이 근데- 없었죠. 근데 반응 없고 네, 그렇죠. 무반응.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좀 선반영됐으니까 그쵸.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번 FOMC에서 주목할 건 네. 금리 인하 여부 자체가 아니라 내년 금리 인하 속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이번 FOMC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 금리는 충분히 높고 추가 인하 여지도 있다라는 네. 식의 좀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내놓으면 네. 아마도 시장이 좀 크게 환호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반대로 빠른 인하 사이클은 적절치 않다. 뭐 이런 얘기라던가 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뭐 아. 흔히 좀 10월 달에 사실 이런 매파적인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아무래도 위험 자산 심리가 좀 크게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내용을 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파월의 입이 가장 좀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네. 점도표입니다. 점도표 좀 나오는군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도표상으로 내년 인하 횟수가 좀 축소된다는 내용이 나오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12월 금리 인하로 인한 좀 산타 랠리를 네. 많이 기대하지만 산타 랠리가 아니라 좀 이제 사탄 랠리라고 하죠. 탄 랠리.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더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캐비넷식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네. 사실상 차기 연준 위원장으로 좀 꼽히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가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네. 이게 점도표 확인 후 좀 시장 분위기가 또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뭐 가장 최근에 말씀했던 연준 의사가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긴 했지만 그렇죠. 사실 거의 안에서는 반반. 네, 완전히 이잖아요. 역대급으로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뭐 결국 금리를 인하할 거긴 하지만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을 거다 이런 시각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타협 아니라고 하죠.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이번 FOMC가 수년 만에 가장 분열된 회의가 될 거라면서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에 대한 타협안으로 매파적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좀 언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하는 하되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라. 뭐 이런 신호를 주는 거겠죠. 뭔가 진짜 매파적 금리 인하가 나타날 것 같아서 사실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방향 좀 어디로 가야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좀 굉장히 전망이 안 좋아요? 갈립니다. 갈려요? 그래서 네. 희망편부터 들으실래요? 아니면 뭐 절망편부터 들으실래요? 저는 매를 좀 먼저 맞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절망편부터 알려주시죠. 네, 그러면 우리 네. 준호 MC의 선택대로 비관적인 전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저항 돌파에 실패했고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얘기하면서 820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58,800달러까지도 열릴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했습니다. 네, 길을 지금 막고 계시는데요. 들린다. 네. 58,800달러면 거기까지 내려가는 건 왜냐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다른 알트도 같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네. 리플 홀더이신 우리의 그 준케와 네. 또 저도 조금 갖고 있는데 그쵸. 네, 굉장히 좀 심장이 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도키도키 하겠죠. 상상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럼 반대로
좋은 전망도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그 긍정적인 전망 알려주시죠. 네, 이제 좀 상처에 약을 바를 시간입니다. 다행인 거는 네. 긍정적인 전망이 좀 다수 있어요. 특히 대부분은 12월을 반등의 달로 보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유동성 개선과 보유자 매도 압력 완화로 네. 12월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비슷하게 K33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의 매도 흐름이 약화되고 있고 강력한 역사적 지지 구간인 네. 7에서 8만 달러 부근에서 안정되고 있다면서 아하. 12월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또 기술적 관점에서의 분석도 가져와 봤는데요. 분석가 카밀 우레이가 87,644달러를 1차 지지로 보고 이 구간만 지키면 반등 후 98,200달러, 더 나아가 107,500달러까지도 목표가가 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일봉 종가가 82,477달러 아래에서 마감되면 시장 구조가 약세로 전환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74,496달러, 더 나아가 71,237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1차적으로 현재 좀 가격대를 잘 지켜주면서 반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움직임이 추가 하락을 방지하는 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방향이 이게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일단은 오늘 비트코인이 92,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훈 기자. 네네네. 네, 금일 방송에서 주봉 12시간 봉까지 살펴주면서 차트를 되게 자세히 살펴주셨는데요. 오늘은 숙명의 달이 네. 어디에 좀 위치해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테더 도미넌스 차트부터 한번 띄워보면서 네. 한번 복귀해 보시죠. 네, 짜잔! 자, 짜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제가 이 숙명, 오 이 달을 여기로 옮겼더니 내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또 이렇게 제가 도전하려고 했었죠. 네, 지금 이렇게 벌써 또 빠져버렸네요. 이야. 어이구야, 네. 저도 놀랍네요. 네, 놀랍고. 자, 그러면은 과연 테더 도미넌스가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여러분? 이 테더 도미넌스는 항상 이제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들과 반대로 이제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선 이제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이제 일봉적으로 다시 좀 이렇게 확대를 해 보면 역시나 제가 미리 또 뭐 파월이 미국이 또 요새는 또 핫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 뭐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되게 뭐 말들이 많은데 그쵸. 사실 우리 코마워 웰커미 분들께는 제가 미리 알려드렸다는 거. 자, 여기 오면은 숙명적으로 도전해라. 해라. 우리 도전해라. 솔수영 기자 마침 나와 있는데 솔수영 기자 모교가 또 모교인 만큼 또 도전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확히 빠졌죠. 네.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 주봉부터 한번 오늘은 좀 살펴볼게요. 네. 주봉에서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네. 정확히 주봉 단위로 여기 준반등 시나리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 이 시장은 여러분 제가 이게 뭐 그냥 농담 따먹기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재밌게 설명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그렇죠, 거죠? 여러분. 지금 원화값이 IMF 이후로 지금 휴지 조각이 되어 있어요. 네. 무역 대비 달러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과연 지금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이에요? 비트코인 시장이잖아요. 네. 되게 비트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장 차트를 보면 한 번 생긴 이 자산 시장은요, 여러분. 네. 자산 시장은 한 번 생기는 것이 어렵지 이것이 한 번 생겨나면은 네. 거국적으로는 우상향하게 돼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거에 기조해서 제가 이 주봉, 월봉, 이 코인 시장을 메인 시나리오를 제가 준반등 시나리오, 즉 남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때에 순식간으로 지금까지 조정왔던 거를 다시 또 말아 올리는 것이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메인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네. 그것의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지지난주와 지난주를 양봉으로 끝나고 이번 주도 양봉으로 그래서 쓰리양봉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들어졌나요? 사실 지금 네. 오늘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요. 네. 잘 보시면 지난주가 여러분 정말 애매하게 끝이 났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뭐 양봉도 아니고 음봉도 아니고 중봉. 그렇죠. 중봉. 자, 중봉. 그런데 네. 여기서 지금 제가 미리 강조해드렸던 이 92,279달러 이 빨간색 선 있잖아요. 여기서 그대로 딱 마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봉은 지금 치지 않아요. 요거는 일단 시장에 롱과 숏을 모두 청산시켜버리는 그런 뭔가 좀 테스트 구간. 네, 테스트, 페이크 아하. 구간이었다. 아하.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페이크가 네. 맞고
앞으로는 어떤 시나리오 보느냐, 여러분. 이 첫 번째 양봉은 유효하고 지금을 2 플러스 알파라고 봐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즉 이 쓰리봉 시나리오가 네. 3 플러스 알파 주봉 시나리오라고 저는 지금 개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나리오의 전제 조건 뭐냐?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지금 비트코인 다시 또 92,000달러 돌파하고 오르고 있는데 네. 이번 주까지 요번 주봉이 이 주황색 선 위에서 안착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위에서 안착하고 다음 주봉에서 여기 미리 알려드렸던 103,483달러 혹은 102,155달러 구간을 도전하는 움직임. 네. 그래서 이런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는 것이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3 플러스 알파 주봉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만족하기 위해서는 요번 주봉이 무조건 이 주황색 선 위인 93,400달러 혹은 94,000달러 정도에 좀 이게 도전을 하거나 안착을 해야 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 메타 차트에 지금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또 파죽 지세로 갑자기 또 기분 좋게 고마워 시작하면서 양봉이 발현되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인 시그널 봐도 바이 매수 시그널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알파 차트 상에서도 지금 이 노랭이 선을 시원하게 꽁충 뛰어넘으면서 양봉이 쭈루루루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움직임 매우 양호한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키보 스코어 상에서도 이 예측치가 다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데 94,000달러 이상을 지금 좀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좀 발현이 되면 네. 매우 좋겠고요. 제가 전 방송에서 갑자기 뭐 1봉도 아닌 4시간 봉도 아닌 12시간 봉을 좀 알려드렸었는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오늘은 키포인트예요. 12시간 봉이요? 네. 어허. 제가 요선을 1번이라고 했고 2번이라고 했고 네. 지난주 방송할 때가 이제 뭐 여기쯤이었는데 이 두 선을 뚫으면 뚫릴수록 여기서부터 발현된 이렇게 플랫 패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정확히 이 선을 두 개 다 뚫리자마자 여기까지 떨어졌고 조정이 지금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좀 지켜주어야 한다고 저도 기도를 한다고 했었는데 제 기도를 결국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여기 선을 뚫리게 되면 네. 여기까지 또 제가 하방을 또 바라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 선 잘 지켜주고 다시 반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주봉상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네. 주봉상 말씀드린 요번 주가 이 주황색 선 위를 93,200달러 혹은 93,400달러 위를 에서 안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여기서 지금 언제든지 또 조정이 올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앞서 우리 솔수영 기자가 브리핑했던 안 좋은 시나리오가 발현할 수 있겠으나 대파적인 발언. 안 좋은 시나리오에서 제가 바라보는 그런 또 변곡,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점은 뭐 5만 달러 이런 너무 확률이 적은 구간이 아니라 그런 구간이 아니라 제가 네. 사실 이 주봉 차트에 좀 표시를 해놨는데 만약에 이 좀 미진하건 어떤 좀 안 좋은 또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지금 제가 하단에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기 실선으로 표시한 구간이 있습니다. 검은색 선. 네, 여기 검은선 88,860달러, 네. 두 번째 87,610달러.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는 또다시 반등을 할 거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그 태도와 이제 대응으로 이제 임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를 물론 안 와주고 바로 주황색을 쏴주는 것이 모두가 원하는 시나리오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하거나 저항을 받게 된다면 제가 새롭게 그어드린 88,860달러 혹은 87,610달러를 좀 유익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의 차트 분석해 주셨습니다. 비트코인 살펴봤으니까 다음은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그래도 주요 코인 중에서 비교적 좀 잘 버티는 코인입니다. 3,100달러 선에서 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배경 푸사카 업그레이드 때문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좀 비교적 크게 주저앉은 다른 코인들에 비해 네. 안정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푸사카 업그레이드 효과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고래와 기관을 합쳤네요, 제가. 합쳤네요. 고관. 고관절이 아니라 고래와 고래와 기관입니다. 기관. 네. 네, 고래와 기관의 매수가 좀 네. 이어지면서 네. 좀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장 크게 작용한 건 푸사카 업그레이드 효과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크립토컨트에 따르면 업그레이드 직후에 선물 시장가 매수 매도 비율이 0.998까지 급등하면서 트레이더들이 롱 포지션을 빠르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는 8월 이후 가장 강한 수치입니다. 네. 게다가 이게 고래들의 움직임도 이번 주 좀 네. 활발했다는 분석이 있다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고관절 아니고 고관절 아니고 고래와 고래 기관. 기관.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좀 아무래도 계속해서 네. 기관 수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좀 큰 형님이죠. 비트마인. 비트마인이 또 연이어서 빠졌었죠. 또 힘을 써줬는데요. 네. 비트마인은 최근 이틀간 1억 9,900만 달러어치의 이더리움을 매수했고 총 보유량은 113억 달러, 전체 공급량의 3.08%까지 올라서 목표로 제시한 게 원래 5%였잖아요. 네. 거의 근접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스트래티지 이더리움 리저브 데이터에 따르면 네. 비트마인은 샤프링크와 이더리움 재단 등 상위 보유자 5곳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들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이더리움 기간 빅파워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의 이 목표가 이게 목표 퍼센트 5%까지 공급량을 흡수하면서 좀 비트마인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관들 이렇게 고래나 기관 네. 이렇게 사들이면 결국 이 시장 유통 물량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흐름이 이제 거래소 보유 비중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거래소 내 이더리움 보유 비중이 최근 8.7%까지 내려갔는데 네. 이건 2015년 네트워크 출시 이후 최저치입니다. 유통되는 물량이 줄어드는 말 그대로 공급이 말라가는 상태죠. 참고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보유 비중이 14.7%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 이더리움의 8%대 잔액은 굉장히 타이트한 공급 환경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장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의 매도 압력이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이더리움의 전망 좀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일단 핵심은 네. 3,166달러 저항 돌파 여부입니다. 6달러, 3달러 남았네요. 네, 조금 네. 더 남았는데 이제 좀 영차영차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글래스노드의 비용 기준 분포에 따르면 3,154에서 3,179달러 구간에 276만 이더리움이 몰려 있어서 네. 공급 압력이 상당합니다. 이 구간은 차트상 3,166달러 저항선과도 거의 일치하죠.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뚫으면 3,653달러까지는 열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전에 한번 3,000달러가 무너졌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무너진다면 네. 2,873달러, 더 깊게는 2,618달러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네. 수 없는 만큼 이 주요한 지지선들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더리움은 3,000달러가 가장 네,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3,161달러 선에서 다행히 3,000달러를 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홍 기자. 네네. 이 최근에 이더리움 1시간봉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네네. 이더리움이 현재 차트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더리움 네. 차트 정말 또 역시 역시 말하는 대로 잘 말하는 흘러왔죠. 대로. 그렇죠. 네. 네. 제 코가 내 코가 아닌 만큼 지금 네? 이더리움 차트 때문에 제 코가 지금 제 코가 아닌 것 같으나 우리 웹코인분들을 위해서 제가 코맹맹이 소리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네. 또 한번 이더리움을 살펴보겠습니다. 감기 기운 있으시죠 지금? 우선 네. 토탈 차트부터 좀 볼 건데요. 네. 이 토탈 차트는 여러분 제가 가상자산, 코인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차트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주봉으로 제가 바라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벌써 지금 제가 이거 찝어드린 지가 이제 거진 한 달 돼가는데 네. 여기 미리 다 찝어드린 곳에서 지금 정확히 지금 반등을 했다가 그러니까요. 또 다시 한번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여기 숙명적으로 제가 도전하라고 했던 구간들 그리고 여기 회색 박스대 구간 다 지금 잘 지키면서 흘러가고 있죠. 네. 자, 이렇게 남들이 욕하고 벌벌벌 떨고 떠날 때 도망칠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1타 강사. 남들 떠날 때 우리는 숙명적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변곡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그 영역에서 도전해야 된다. 여러분.
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허. 그러면 우선 이더리움 1시간봉 차트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복귀부터 하면 우선 3,147달러 구간에서 제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해서 여기서 정확히 지금 1회 자리도 안 틀리고 쭉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지금 여기서 또 전 방송에서 제가 테더 도미넌스 경고를 한번 알렸었죠. 여기서 한번 좀 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한 차례 쐈고 또 쏘면 여기서 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숙명적으로 도전해야 된다 해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쭉 이렇게 여러 번 빠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 역시나 항상 강조했던 이 3,147달러 지금 도전하고 있고 뚫고 돌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여기 매우 중요한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1시간봉 차트를 2개 보여드릴 텐데 일단 요 차트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요 차트예요. 요것도 우리 차트죠? 웰커미 분들 많이 보셨을 차트고 네. 바로 지금 이 상단에 이 두 개의 선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를 지금 이게 사실 1시간봉인데 지금 거의 5일 내내 지금 여기 저항을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또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차익 실현 그 3,147달러 부근이기도 하고 여기 일전에 또 잡아드렸던 이런 저항대이기도 해서 다 겹쳐 있어서 여기 계속 지금 못 뚫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를 빨리 뚫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쪽은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3,147달러는 당연하고 러프하게 3,200달러, 3,200달러를 좀 시원하게 뚫어주고 안착을 해줘야지 추가 상승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네. 그게 현재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메인 시나리오인 것이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서 정을 맞게 된다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제가 또 여기 추가적으로 선을 좀 업데이트를 해놨는데요. 긴 검색 네. 아닌가요? 네. 2,898달러와 2,843달러 네. 요 선을 좀 변곡의 혹은 새로운 기회로 또 잡으시면 되는데 지금 확률적으로 여기까지 또 바로 이렇게 곤두박질 칠 확률은 당연히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올라서 내가 타면 또 물리는 거 아니야? 내가 타면 또 준방꿀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이런 가격대가 또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가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 현재 단기적으로 좀 메타 차트를 좀 살펴보면 여전히 제가 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하락 시그널이 좀 확률적으로는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메타 차트상의 바이를 시그널 나온 이후로 한 번도 세일이 나오지 않았고 네. 지금 이 흐름세를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도 매우 지금 강한 지금 이 좀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모멘텀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 알파 차트 상에서도 이 노랭이를 지금 시원하게 뚫었고 지금 이 단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양봉세가 되게 지금 힘이 강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키보스코에서도 이거를 죄송합니다. 3주짜리로 네, 3주짜리로 좀 이렇게 보면은 네. 역시나 지금 오히려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키보 예측치가 지금 현재 값과 지금 중첩이 돼 있어요. 네. 이 말은즉슨 이 예측치가 한 번 더 쭉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차트 흐름을 또 해석할 수가 그래요? 있거든요. 네. 오히려 이게 먼저 이렇게 위로 치솟아 올랐으면 관성의 법칙에서 다시 또 수그러들 수가 있겠는데 현재 네. 지금 그래서 모습 매우 양호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일봉 차트로 와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 선이에요, 여러분. 이 선이어서 여기 이 검은색 선에서 지금 정확히 저항 맞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3,173달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를 시원하게 좀 빨리 뚫어주고 안착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역시나 이것은 이더리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앞서 말씀드렸던 테더 도미넌스와 함께 비트코인이 우선 좋은 시나리오로 발현이 돼야지 이더리움도 동시에 따라가면서 그런 모습이 발현이 될 수 있는 것이겠고요. 네. 만약에 항상 좋은 것이 있으면 두 번째 시나리오도 항상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여기를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해서 떨어질 수 있어요? 네. 벌벌벌 그냥 떨어지면 안 되겠죠 또. 그러면 그러면 담을 숙명적인 구간인가요? 그럴 때 제가 또 항상 참고 하기 좋은 차트로 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비교하는 차트를 또 제가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네. 당연인지 아니면 뭐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아직까지 안 담은 사람들에게는 불행히 아쉽겠지만 아쉽죠. 네. 이미 갖고 있거나 수익을 실현 중인 분들에게는 네. 뭐 좋은 거겠죠. 이 선 안 닿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이 차트에서 여기 검은색 선 0.03을 도달하는지를 체크하시고 이때 진입하면 되겠다. 그럼 과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차트는 무엇이냐? 이더리움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네. 이 차트 자체가 어떤 코인의 값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해서 그 비율을 나타내는 차트이기 때문에 네. 이 차트를 여러분들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트레이딩 뷰에서 이더리움의 티커와 비트코인 티커를 붙여서 ETH, BTC 이렇게 치시면은 네. 이 차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이 0.03004에 이렇게 뭔가 좀 여러분들도 우리 웰컴분도 이렇게 메모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런 것도 좀 캡처 이렇게 타임? 네 그렇죠. 뭐 네. 항상 이제 지켜보시다가 이 차트가 뭐 이렇게 흘러가다 만약에 이렇게 왔다. 그럼 이럴 때 이제 안 담으신 분들은 혹은 이미 또 갖고 있었던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높은 확률로 또 이렇게 반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네. 차트가 올라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상승 시나리오와 함께 또 이더리움을 담을 수 있는 구간까지 좀 이렇게 차트 분석을 통해서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이더리움 좀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은요. XRP 리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기자. XRP 그래도 현재 2달러 선을 간신히 좀 지지하면서 근데 지난주 상승분 다 반납해가지고 답답하시죠? 너무 답답한데 네. 개비스콘 필요한데 지금 XRP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이야기를 나눴지만 XRP가 거의 지금 단기 매도 압력 자체는 오히려 크게 줄었는데 좀처럼 반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흥미로운 건 이 온체인에서는 굉장히 매수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실제 가격은 이렇게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온체인 지표는 잘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가격은 2.28달러를 한 달째 못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처그룹 분석에 따르면 스펜트 코인 지표가 최근 3개월 중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는 장기간 보유되던 물량이 시장으로 거의 이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기 매도세는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네. 여기에 휴면도 그러니까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코인이 한 번에 이동하는 비율은 최근 3개월 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합이 보통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 그쵸. 사실 가격 회복이 나타나기 직전의 신호로 많이 해석이 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말 답답하네요. 네, 그런데 지금 가격 왜 이렇게 반등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저도 정말 답답해서 왜 이럴까 찾아봤어요? 싶어서 찾아봤는데 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바로 이 장기 보유자들의 이 매도 압력이 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끝까지 좀 들고 가시지 매도를 하시는지. 그래서 저희 같이 네. 이제 최근에 담은 사람들이 좀 네.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살펴봤더니요. 6에서 12개월 보유금 비중이 26%에서 21%대로 급락했고 또 1, 2년, 2, 3년 보유금도 모두 축소됐습니다. 아하. 이 장기 보유자들이요. 계속 가격 흐름의 이 기초 체력을 만드는 핵심 집단이잖아요. 네. 근데 이들이 팔기 시작하니까 단기 매수 신호가 나와도 상승 동력이 계속 상쇄되고 있는 겁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는 좋아 보이는데 가격이 그대로이고 또 ETF도 그렇죠. 매수세가 활발한데 가격이 그대로인 이유가 장기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군요. 게다가 또 투자 심리도 최근에 또 많이 위축됐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산티먼트 분석을 보면 네. XRP에 대한 시장 투심이 사실 지난 10월 이후 가장 약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두 달 동안 31% 이상 조정이 나오면서 공포 구간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 건데요. 네. 흥미로운 건 오히려 산티먼트는 이걸 기회 신호라고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공포에 매수해라. 네, 그렇죠. 아하. 실제로 지난달 21일에도 네. 투심이 지금처럼 비슷하게 깊게 꺼졌을 때 XRP가 이후 3일간 급등을 했단 말이죠. 네.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산티먼트는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심이 지금과 같이 비슷하게 꺼졌을 때 XRP 22% 급등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좀 네. 기대해 볼 만도 한데
투심은 위축됐지만 최근 조정장에서 이 ETF는 꾸준히 좀 유입됐다고요, 자금이? 네, 맞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던 그런 ETF인데. 네, ETF가 굉장히 그래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XRP 현물 ETF는 지난주에 아주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난 5일까지,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무려 14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네. 5일 하루에만 1,023만 달러가 들어왔고요. 누적 순유입액은 8억 9,735만 달러까지 쌓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전반이 좀 약세였던 걸 감안하면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ETF 유입이 계속 된다는 건 그래도 기관은 계속 담고 있다는 신호라서 단기 가격 부진과는 별개로 중기적 수요 기반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추리티에 마추리티에. ETF가 진짜 좋은데 참 아쉽습니다, 가격이.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을 좀 종합했을 때 앞으로 XRP의 방향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아까 ETA를 살짝 노래를 불렀지만 네. 그렇게 신나게 좀 더 노래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있을까요? 네. 좀 좋은 전망이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기술적인 구간만 보면 네. 지금 정체된 상태라는 단어가 노래를 부를 이유가 없네요. 네, 정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가장 정확한 상태가 네.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1월 15일 이후에 XRP는 2.28달러와 1.81달러 사이에서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단 한 번도 이 2.28달러 위에서 일일 종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구간이 아주 단단한 저항이 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네. 그래서 워처그로는 2.28달러를 뚫어야 다음 목표인 2.56달러 그리고 2.69달러가 열린다고 봤고요. 네. 반대로 1.98달러 종가 하락 시에는 구조적 약세 전환 위험을 제시했습니다. 코인데스크도 굉장히 비슷하게 봤는데요. 일중 모멘텀 회복 조건은 2.035달러 재탈환, 하락 채널 무효화 조건은 2.05달러를 깔끔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만약에 2.03달러가 깨지면 2.02에서 2.025달러 재테스트가 이제 다시 시작되고 만약에 2달러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XRP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기 매도 압력이 좀 죄송합니다. 네. 단기 매도 압력이 좀 줄어든 상태이긴 하지만 네, 장기 보유자 매도가 계속 되고 있어서 네. 상승 동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큰 방향성은 결국에는 2.28달러 돌파냐 또는 2달러 재이탈이냐 이 두 지점이 향후 흐름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2.28달러냐 2달러냐 그것이 문제로다인데 훈 기자. 네. 지난 금요일 방송실 XRP 키보스코어 차트에서 V자 반등을 보인다고 했고 네네네. 일요일부터 좀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차트 흐름 분석 어떻습니까? 차트 흐름 분석 역시나 네, 뭐 다 잘 흘러왔죠. 네, 그래요? 흘러왔고 지금 메타 차트 단기적으로 이제 흐름 보시면 매우 양호합니다. 아하. 양호하고 지금 이 캔들이 짜라라락 뭔가 좀 크게 한번 쏠 것 같은 또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이 역시 앞에 밑에 지금 매수세가 또 그래도 다시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네. 특히 지금 단기적으로도 쭉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발행했던 매도세를 좀 이제 뒤로 하고 다시 이제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좀 발현이 되는 듯한 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있고 알파 차트에서도 이 노랭이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역시나 이 현재 이 매수 바이해라 하면서 지금 캔들이 쭈르륵 네. 지금 이미 뭔가 한 번 더 쏘기 직전에 약간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뭐 이렇게 양호하고요. 키보스코도 역시나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2.2달러를 좀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또 이제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전에 또 하나 보여드릴 차트가 있어요. 어떤 차트죠? 짜잔, 토탈 3입니다. 토탈 3. 앞서 보여드렸던 이 토탈은 코인 시가총액 전체. 이 토탈 3은 비트이더 뺀 거, 나머지. 자, 그러면은 뭘까요? 이 비트이더 뺀 나머지 시가총액 토탈 3의 대장이 누구예요? 리플. 바로 리플. 네, 와하. XRP. 자, 네. 이 차트 보면 이거 주봉인데 이것도 역시 제가 미리 다 표기해 두었던 선들이죠. 그렇네요. 자,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다 지키고 네. 한 달 내내 그래도 바닥을 잘 지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 뭔가 이 여기서부터 쭉 하락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돌림목,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을 지금 보이고 있는 직전에 지금 현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토탈 3 차트가 빨리
이게 여기 이 파란색 선을 좀 이렇게 두드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두드리기 위한 가장 원동력은 그래도 1등은 XRP가 되겠죠. 그럼 네. XRP 차트 보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벌벌벌 떨지 말라고 이거 누구 성대모사야? 이 파란색 선을 네. 회복할 것이라고 여러분. 꼭 그렇게 벌벌 떨어려 했냐? 이거요? 네, 그렇죠. 네. 했는데 네. 여러분 우리 보시면 여기서도 제가 도전해야 된다. 숙명스 했었고 숙명스. 여기서도 제가 숙명스 했었고 해서 네. 지금 결국 다시 이 파란색 선을 회복을 하고 있는 현재 역사의 현장에 와 있어요, 여러분. 네. 지금. 그런데 이제부터 좀 중요한 게 여기 지금 2.1로 지금 현재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이 XRP 가격이 이제는 여기 2달러를 잘 지켜줘야 돼요. 여기를 다시 이탈해버리는 움직임이 만약에 나올 수 있어요.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은 네. 다시 이렇게 한번 여기 회색 박스를 좀 위협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변곡점을 좀 노려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러나 현재 지금 이 파란색 선 위에서 계속 캔들이 형성이 나간다는 과정에서는 이 파란색 선 위에서 다시 우리 횡명보 아저씨가 나온다는 아하. 그 시나리오가 지금 더 유력하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캔들이 횡명보하게 되면은 상단의 주황색 추세선이 다시금 또 이제 유용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2.2달러를 좀 시원하게 뚫어주는지가 추가 상승을 위한 가장 1차적인 전제 조건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이 현재 도전하고 있는 파란색 선 여기가 현재 지금 2.08달러, 뭐 2.1달러 여기를 잘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지난주에 또 강조했었지만 눈 감고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전. 준캐와 금캐처럼 눈을 아니, 이거 버럭 왜 떨고 나왔어요? 여러분 눈 네. 뜨고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눈 네. 부릅뜨고 항상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저 사진은 언제쯤 사용이 안 될지 참 궁금한데 어쨌든 2.2달러를 넘어주는 게 중요하고 현재는 좀 리플이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요 코인의 이슈와 차트 현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해드린 내용은 참고로 삼아 주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소개해드린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코인 레이더에서 오늘 포착한 코인은요,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은 최근 내내 이 약세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죠, 이수연 기자. 네, 맞습니다. 도지코인은 한 주 동안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약 7% 하락하면서 아하.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는데요. 네. 아무래도 특히 기대를 모았던 도지코인 현물 ETF가 초반 흥행에 실패한 것이 시장 심리를 훼손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네. 출시 첫날 ETF로 유입된 자금이 0달러였고요. 0달러. 첫 주 누적 순유입액 역시 216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네. 이는 블룸버그가 예상했던 1,200만 달러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죠. 그래서 같은 시기 비트와이즈의 솔라나 ETF라던가 그레이스케일의 XRP ETF 등이 초기 폭발적 유입을 기록했던 건가는 굉장히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서 더욱더 투자자들의 네. 좀 우려를 샀습니다. 도지코인이 밈코인 자체이기 때문에 뭐 ETF에 대한 자금이 유입이 적게 될 거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0이라는 네, 첫날부터 그런 건 좀 그쵸. 예상은 못했죠. 상당히 굉장히 인상 깊은 뉴스인데 왜 이렇게 도지코인 ETF만 부진했을까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밈코인이라서요. 좀 밈코인 전체에 좀 피로도가 누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반기 때 밈코인들이 진짜 많이 활성화됐었죠. 네, 그런데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아무래도 많이 급락을 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많이 떨어졌죠. 실제로 시바이누나 뭐 페페 등 주요 밈코인들이 연초 네. 대비 5에서 70% 이상 하락하면서 내러티브 자체가 많이 약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알트코인 벡터 같은 경우에는 밈코인들이 현재는 모멘텀도 스토리도 모두 잃은 상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ETF로 들어가는 자금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네. 네.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는 근데 좀 강세 신호가 좀 나타난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바로 이제 질문하시기 전에 네. 말을 할 뻔했는데 이 온체인에서도 굉장히 의외의 강세 신호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네. 12월 2일에서 4일까지 단 3일간 고래들이 약 4억에서 8천만 도지를 매수하면서 대형 보유자의 그런 누적 보유량이 네. 280억 도지에서 이제 284억 8천만 도지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즉 가격은 빠지는데 고래들이 오히려 줍줍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활성 주소수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보시면요, 이제 지금 7만 1,589개까지 뛰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실사용이나 뭐 전송 활동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도지코인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가격 반등은 왜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걸까요? 아, 그러게요. 저도 네. 참 답답한데요. 아무래도 이 0.14달러에서 좀 저항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0.14달러에서 네, 거래가 지금 되고 있네요. 계속 저항벽을 맞고 있는데요. 네. 이 가격대는 과거에 매수했던 투자자들의 본전 매물이 대거 쌓여 있는 구간이라서요. 고래 매집과 온체인 강세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쉽게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분간은 이 저항대를 좀 이제 확실하게 뚫어주지 않는 이상 0.14달러를 네, 그렇죠. 그 부근에서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지코인의 이 가격 전망 좀 어떻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요, 네. 지금 여러 좀 전망들이 있는데요. 네.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14달러가 좀 중요한 저항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0.1409달러 위로 안착하면 0.142달러를 돌파를 할 수 있다고 했고요. 네. 또 반대로 0.1393달러가 붕괴가 되면 0.138달러를 좀 재테스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석도 있는데요. 이 FX 프로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엔 중요한 건 0.14달러일 아하. 것 같은데요. 네. 이 0.14달러 지지가 무너질 경우에는 0.10달러까지 약 30%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뉴스 BTC 같은 경우에는 0.14달러만 잘 버텨내면 0.16에서 0.17달러, 중기로는 0.22달러까지 열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일단 진짜 중요한 건 0.14달러입니다. 홍 기자, 네네네. 멍멍이 코인, 이 도지코인의 차트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멍멍이 이 도지코인의 경우 지난달 26일에 네. 여기 이렇게 도지 선생님이 나와서 또 이렇게 손익비가 뭐예요? 좋으니까 매수하라. 네. 떨어져도 벌벌벌 떨지 네. 말고 매수하라라고 한 도지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랬군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단기적으로 지금 메타 차트 상에서도 매우 흐름 좋고 매수해라라고 시그널 나와주고 있고요. 네. 알파 차트 상도 이 노랭이를 캔들이 쫙 돌파해서 지금 한 차례 더 쏠 듯 말 듯한 그런 매수 혹은 추가 상승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네. 키보스코어 상에서도 역시나 예측치가 1.5 이상을 좀 가르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현재 가격 기준으로 지금 지난달 26일이 이 정도였는데 네. 여기서 샀던 분들 혹은 뭐 여기 기준가에서 샀던 분들 뭐 지금 가격 빠지더라도 지금 5% 혹은 10%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도지 선생님은 손익비가 좋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한번 모아가라라고 했던 것이고 네. 지금도 이 관점은 유효하고 유효해요? 그래서 지금 앞서 손수영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0.14달러 정확히는 현재 여기 0.14978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금일 기준 원화 값으로는 224원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격대들을 1차적으로 좀 뚫어 주어야 되고 2차로 만약에 0.18달러만 죄송합니다. 네. 돌파해주고 뚫어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상방이 열려 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도지코인은 주봉 관점으로 이미 이렇게 내려올 대로 쭉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이 구간에서는 지금 손익비가 좋으니까 모아 가시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투자의 방식이고요. 네.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선 도지코인을 눌릴 때마다
좀 매수를 도전해 나가는 것이 맞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멍멍이도 역시 이렇게 상승을 기대하고 네, 지금 웃고 있네요. 이렇게 우리 도지코인이 우리 멍멍이처럼 이렇게 웃고 쏘아오르는 날이 네. 오는 것을 우리는 대비해서 그 네. 날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 있겠지만 네. 현재 구간은 그 날을 준비하는 매집 기간이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도지코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코인은 바로 체인링크입니다. 다른 코인들이 흔들릴 때는 체인링크 한 주간 약 4% 상승하면서 오히려 좀 강한 모습 보여주는데 어떤 이슈가 좀 있었을까요? 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네. 번째는 ETF 호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체인링크 CCIP 채택의 확대입니다. 네. 우선 ETF부터 보면요. 지난 2일 그레이스케일 체인링크 현물 ETF가 뉴욕 거래소 아르카에 상장이 됐는데요. 네. 이 기존의 체인링크 트러스트를 ETF로 전환한 건데 출시 직후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첫 거래일 순유입이 3,705만 달러에 달했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4거래일 연속 순유입이 이어졌습니다. 네. 또 5일 기준으로는 총 순유입액 4,825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또 뭐가 있었죠? 네, 그리고 다음 이슈는요. 체인링크 CCIP 채택의 확대인데요. 네. 아마도 이게 좀 주말 동안에 그런 반등을 이끈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난 5일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 네트워크인 베이스와 솔라나를 연결하는 새로운 브릿지가 출시됐는데요. 네. 이 브릿지가 체인링크 CCIP로 보안이 적용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 네. CCIP 좀 생소한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CCIP는 다른 블록체인 사이에서의 돈이나 메시지를 굉장히 안전하게 옮겨주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안을 좀 강화시켜주는 연결 통로 같은 건데 그럼 이번 이 CCIP 사례가 왜 그렇게 의미가 좀 큰가요? 네, 일단 베이스랑 솔라나처럼 활동량이 크고 생태계가 큰 두 체인이 CCIP를 보안 레이어로 채택했다는 점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우려해온 이런 브릿지 해킹이나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 표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 단기 재료가 아니라 중장기 밸류에이션에도 영향을 주는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체인링크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수연 기자, 최준 기자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코마우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